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그동안은 재정절벽 우려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이 많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인 매매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월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 11월에도 5천억가량의 매도를 보였는데요. 이달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엿새 연속에 어제까지 엿새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20일부터 봤을 때 한 7천억가량의 매수세가 외국인 투자가들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IT와 자동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진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여건들이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오늘 증시는 어떨까요? 일단 해외 증시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애플이 전날 많이 떨어졌는데 반등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호전된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강한 상승 모멘텀은 없었지만 재정절벽 협상에 관한 낙관론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 그리고 간밤 발표가 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째 감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장에서 급락했던 애플이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3%의 상승으로 13,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어제장에 유일하게 하락하면서 증시가 혼조세를 띄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습니다. 0.5%의 상승, 나스닥 지수가 2,989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상승으로 1,413선에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하루 동안의 움직임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크게 두 번 정도 하락권으로 밀려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반전을 성공한 이후에 장중 고점에서 마무리를 짓는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증시를 이끈 미국 증시의 영향력들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총 37만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샌디의 영향이 다소 줄어들면서 3주 연속으로 감소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장에서 급락했던 애플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1.1%가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등락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금융주와 통신주만이 하락권에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주가 강세였습니다. 0.8%가 올랐고 기술주가 0.5%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인텔이 다우존스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1.5%가 올랐는데요. 현재의 CEO인 오텔리니가 내년 5월에 사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후임자는 내부에서 결정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트래블러스가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1%가 넘게 밀려난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내년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도 했지만 이로써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1%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닥스 지수가 7,534선을 기록했는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이렇게 7,500선을 넘긴 것은 무려 19개월 만의 일입니다. 1%가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영국의 푸치백 지수가 0.16%의 상승 5,901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켜크 지수 0.3%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미친 영향력들도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내년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는 7,534선을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7,500선 위로 올라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체크가 됐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업종별 등락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은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와 그리고 통신 업종만이 하락했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1%대 강세를 나타낸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필수 소비 업종과 그리고 기초 소재 다음으로는 산업 업종 등이 1%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사가 3%대의 강세를 기록했고 통신주의 부진 속에 도이체텔레콤이 1%가 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치백 지수의 업종별 등락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또 상승한 업종들이 대체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 기초 소재 업종이 0.4%가 올랐고 반면에 유틸리티가 0.6%의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탠더드 차타스 은행이 이란과의 불법 거래로 인해서 앞으로 합의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악재가 전해졌지만 오히려 1%로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기록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0.3%가 올랐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유틸리티 업종만이 5.94%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같은 경우는 GDF 수혜주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11%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비용 절감 소식이 악재로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 1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한 가지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 급락했던 애플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력 주목이 됩니다. 다만 유로존에서는 내년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부정적이고요. 현지 시각으로 내일입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샌디의 영향으로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나오는 대로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